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예신입니다. 네, 지난 며칠 동안은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오늘의 미국을 전해드렸고 사실은 오늘도 미국이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을 처음으로 제가 야외에 나가서 산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전혀 아무런 상식, 지식 이런 것 없이 해서 자신이 없어서 일단 다음으로 미루고 그리고 실외에서 하는 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오디오로 하고요. 그리고 내일 제가 밤에 마음의 준비가 더 잘 됐다던가 아니면 또 라이트 같은 것, 햇빛 이런 것을 조금 익숙하게 알게 됐다 싶으면 내일은 야외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평소에 사진을 안 찍거든요. 사진을 거의 안 찍고 회사에서 사진 내놔라 해도 안 내놓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평소에 실력을 다져두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아니라 그대로 제가 대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늦게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좀 늦게 앉은 게 조금 잘 되기는 한 게 그 사이에 또 뉴스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뉴스 사이클이 하루 뭐 그런 단위가 아니라 시간대별로 달라집니다. 아마 많은 매체에서 아직 팔로우업을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란과 미국과의 긴장과 그리고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시킨 이 부분이 사실은 이란 내부도 오늘 아침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지금 오후가 다릅니다. 이란이 시인을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난 뒤에 우리가 깊이 유감이긴 한데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사실은 미국이 우리를 보복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격추시킨 것이다 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책임은 100%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대공 미사일을 혁명수비대가 방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제를요. 이란에 정규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슬림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는데 혁명수비대하고 이란의 정규군하고 시스템도 좀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쓰는 무기도 좀 다르고요. 해서 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발표하기로는 보잉 737기가 이란 혁명수비대 센터 쪽으로 너무 가까이 왔고 고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위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란이 미국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 미군 기지에 대한 이라크에 있는 미사일 보복 공격을 한 지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았고 이 보잉 737기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해서 미국이 우리를 보복하는 거다라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깊은 유감이고 잘못하기는 했는데 책임은 있는데 미국도 이게 문제가 된다. 미국이 솔레이만이라는 사령관을 평화 시에 이렇게 암살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폭격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오인을 하고 여객기를 격추시키게 됐다는 게 이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지금 뭐 승무원을 포함해서 176명이 숨졌는데 더군다나 이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숨졌잖아요. 81명인가 숨졌고 캐나다인이 60명 그 밖에 뭐 우크라이나 사람이 11명 그러나 또 비행기 자체는 우크라이나 비행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잘 보여야지 되는 사람이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뭐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캐나다 총리도 충분히 설명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금방 시인을 하지 않은 이란의 설명을 다 믿을만 한가 이런 의문도 제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격추에 대해서 여객기 격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원래 이제 제일 먼저 알았겠죠. 본인들이 공격을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대통령도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하고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언제 알았는가? 왜 이 같은 것은 보고 체계가 조금 감추려고 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 알았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 동안이나 부정을 하다가 기계결함이니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결국은 시인을 했는가. 이란에서 또 사람들이 마음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시위하던 사람이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니까 또 똘똘 뭉쳤었습니다. 민족주의를 또 발동을 시켰고 관련 그 정부 관계자들이. 그런데 막상 이란에 정말 공부하러 캐나다로 가는 대학원생들 적어도 60명 뭐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숨지고 또 국가가 그 같은 그 오인 그 폭격을 한 것을 숨겼다는 것에 대해서 이란 사람들이 참지를 않습니다. 그 전에도 워낙에 좀 불만이 있었던 데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란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지금 최고 지도자는 나가라. 아야톨라 물러나라.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또 그 시위 진압되는 최루가스를 뿌리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거짓말쟁이는 물러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나는 언제나 이란의 시위대를 지지하고 있다. 그들의 그 마음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그 이란이 또 코너에 조금 몰리게 됐고요. 정치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냥 인간사로 볼 때는 그 숨진 사람들이 정말로 한 나라와 또 다른 나라가 긴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인하고 이런 경우에 뭔가를 빨리 판단을 해야지 되니까 오판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숨졌고 그리고 혁명수비대도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혁명수비대가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그 미국에 보드랍게 대하면서 뭔가를 그 협상하고 양보하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기본적인 긴장은 여전히 가는 거고 이란의 외무장관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실수했다고 잘했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실수가 미국이 너무나 그 위험한 모험을 택한 솔레이마니 암살이라는 거기에 따른 인간의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팍스 텔레비전이 그 공화당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보고 있고 시청률이 높고 그 가운데서도 아침 모닝쇼인 팍스 앤 프렌즈가 시청률이 높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팍스 앤 프렌즈의 3명 진행자 가운데서 항상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제 제가 방송에서 미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오인하고 격추시킬 수가 있는가? 여객기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미국이라면 그렇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초대 손님인 그 제럴드 리베라 거의 진행자나 마찬가지인 팍스에 자주 출연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진행자가 얘기를 하니까 We did. 좀 불편해하면서요. 미국도 했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죠. 1988년도에 미국이 이란의 그 전투기인 줄로 오인하고 여객기를 격추시켜서 290명이 숨졌습니다. 그 당시에 88년이었지만 그 미국이 이렇게 저렇게 또 빼고 하다가 이란이 미국을 고소했죠. 고소를 해서 결국은 96년도 8년 뒤에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해서 그 당시에 96년에 미국이 그 290명 숨지고 그 이란에 그 같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6,200만 달러 보상을 하기로 이제 이런 것이 그 완전한 그 합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팍스의 그 팍스 앤 프렌즈라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또 나이도 많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한 것인지 그렇다면 정말 너무 수준 이하이고요. 아니면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너무 뻔뻔스러운 것이고요. 우선 이 팍스의 팍스 앤 프렌즈는 기본적인 그 자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치어리더를 하겠다 내지는 어떤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오겠다. 우리가 먼저 방송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중에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팍스 앤 프렌즈에서 진행자 3명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의 치어리더 역할도 하고 하는데, 그 정도의 사람이 불과 88년도에 있었던, 본인도 다 어느 정도 정신 연령이 성립이 됐을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 중요한 그 모닝 쇼를 진행하다는 것이 저는 몰랐다면, 그렇다면은 저에게는 놀라움이었고, 알고도 그랬다면 더 놀라움이고요. 너무 뻔뻔스러우니까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아야톨라 그 최고 지도자도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미국에서도 또 다른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름은 밝히지 않고 신문 방송에 인터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리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리크가 사실이겠죠.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솔레이마니 그 최고 사령관 이외에 또 다른 이란의 리더도 그날 밤에 솔레이마니를 암살했을 때 암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었다라고 지금 미국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 쿠두스 사령관인데, 특히 예멘 쪽에서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예멘 하면은 뭐 미군들도 있고 또 미국을 지지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예멘에서 반군을, 예멘 정부군에 대항하는 반군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반대하는 거니까. 그 사령관인 압둘레자 샤라이라는 쿠두스군 그 탑 사령관을 암살하려다가 하지 못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미국으로 볼 때는 그 솔레이만이나 또 다른 암살에 실패한 사령관이나 정말로 악독한 적이죠. 그런데 또 이란 쪽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솔레이마니를 포함을 해서 중동에서 미국은 나가라. 중동은 중동이 알아서 한다. 그런데 이란이 그 알아서 하는 그 힘의 균형을 그 휘두를 수 있는 이란 중심으로 중동이 가야지 된다. 그러한 것들을 그 수십 년 동안 기획하고 그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멘이라든가 모든 국가에서 미국에 지지하는 국가에 반대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을 적삼아서. 상당히 그쪽에서는 그 같은 그 자세 때문에 그 솔레이마니를 영웅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해서 미국에서는 솔레이마니 이외에 다른 리더도 암살하려다가 실패했다. 이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그 진행될지는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자꾸만 왜 의회에서 의회에 대통령이 컨설팅조차 하지 않고 평화 시에 다른 나라의 적국이라 할지라도 그런 그 큰 그 중요한 요인을 암살을 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원에서 민주당이 주도를 하니까 다음에도 또 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력을 쓸 때는 그때는 의회에 통고도 하고 컨설팅도 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이 결의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유세를 그 할 때 엄청 또 비웃기도 했고요. 그보다 이제 먼저 그 레이티스트 뉴스부터 전해드리자면, 백악관의 대변인도 팍스의 치어리더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그런 뜻으로 정말 엉뚱한 트윗을 해서 이건 또 뭐지 하는, 도대체 이 행정부는 거짓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그 정치적으로 그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을 해석한다던가 그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과장이나 왜곡이나 아니면 조금 수위를 낮춘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치의 생리죠. 그러나 어떻게 된 게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사람들은 다
뻔한 사실과 다른 말을 사실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인 양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한 행정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기자들은 그런 걸 참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 그 대변인 이름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거의 세라 허캅이 나간 뒤에는 더 뭐 백악관에서 브리핑도 안 하고요. 대통령이 다 하니까는요. 이 그 백악관의 대변인이 대통령을 보호한답시고 한 엉뚱한 트윗이 뭐냐면 아니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잘했는데 난리지? 오바마가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오바마가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했고 그리고 그 알카이다의 리더인 알라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에 다 살해했는데 의회에 승인 없이 그때 극박한 위협도 공격 위협도 없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이 대통령이 이제 팍스의 또 다른 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진행자, 여자 진행자요, 변호사였었던 로라 잉그램 쇼에 출연을 해서 솔레이마니가 4군데 미국 대사관을 폭발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암살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I think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4군데 대사관 가운데 한 군데가 아마도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대사관이었는지도 몰라. probably와 I think로 사람을 암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I think probably를 원하는 게 아니라 what is the evidence 내지는 에비던스들을 원하는 겁니다. 왜 솔레이마니를 과거 정권도 그 사람을 암살하고 나면은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을 알고 내버려 뒀는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이유로 암살을 했는가? 그가 뭔가 미국의 극박한 위협이었다면 그 위협은 어떤 내용이었고 언제 누구를 어디를 공격한다는 것이었는가? 이것을 하나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공화당의 마이클 리라는 유타주의 연방상원 의원조차도 백악관에서 75분 브리핑을 들었지만 솔레이마니를 그렇게 암살한 것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다. 가장 바보 같은 내 상원의원 9년 하는 동안 그렇게 바보 같은 내용으로 들어본 브리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는 솔레이마니를 왜 그 죽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그 정확한 증거와 정보를 대라 하면은 그것도 뭐 극박한 게 언제라고 물어보면 그냥 극박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디 하면은 그냥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미국 내부에서는 그 문제도 끝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오바마도 그랬고 오바마도 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살해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한 것과 오바마가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했었을 때 미국이요. 그때 그 기자회견할 때 한 2, 3분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말로 침통한 표정으로 나와서 백악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다라고 얘기하고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고 또 들어갔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물론 9.12 사태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이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생명을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생명이 살아있는 때까지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숨통을 콱 미국이 끊어버린 거니까 아마 또 오바마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특질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그날의 침통한 표정이 나왔을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상황실 사진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백악관의 상황실에서 지켜보는데 대통령은 아주 그냥 뭐 좀 보조 의자 같은 데 앉아 있고 상황실에 제대로 된 의자에서는 컴퓨터가 있었던가요? 노트북이 그 앞에서 이제 군사령관이 앉아 있고 하는 그런 장면.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도 국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상황실에 있었는데
좀 끔찍하지 않겠어요? 보면서 입에 이렇게 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이시스의 그 지도자를 살해했었을 때 그때는 아주 좋아라 하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황실의 그 사진도 보면은 이렇게 원탁은 아니고요, 긴 그런 그 테이블에서 회장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앉았고,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은 그 보조 비슷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오바마가 지시를 해서 살해했었을 그 당시에는 모든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9.11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숨졌기 때문에, 미국인과 세계인이. 그리고 그 알라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백악관의 대변인이 말한 것과는 달리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랜드 폴과 같은 그 공화당의 정치인과 함께 구태여 이 알라키를, 그 알카이다의 그 지도자를, 리더를 그렇게 살해했었어야지만 됐는가. 민주당에서도 그때는 그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고요. 그리고 그 오스마 빈 라덴 그 살해 전 이런 때 다 그 공화당의 지도부에게 알려줬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백악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트윗을 할 수 있는가. 저도 이런 때 화가 나거든요. 그 사람이 백악관 대변인이 모르고 그랬다면 모른 건 더 문제가 되고, 알고도 이렇게 그 모르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유도를 하는 건, 이건 정말 나쁜 일이죠. 무아메르 카다피 같은 경우는 이 백악관의 대변인이 의회 승인 없이 오바마가 살해했는데도 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그때 급박한 공격 위협도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것 같고 난리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런데 그 무아마르 카다피는요, 미국이 죽인 게 아닙니다. 미국이 죽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리비아의 맙에 의해서 숨졌고, 그때 아주 그 처참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그 카다피가 막 놀라는 그런 그 비디오 동영상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아이시스 리더가 뭐 코너에 물려서 개가 쫓아가는데 울고불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지만 그런 소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비디오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다피 같은 경우는 놀라고 수염이 덥수룩해서 지하 어디에 있다가 숨졌잖아요. 리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백악관의 대변인은 오바마가 카다피 살해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를 잘 암살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형태가 너무나 나쁘고,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트윗을 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립니다. 물론 교육 수준이 낮다고 누가 말하는 걸 무조건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체적으로 어떠한 그 통계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육도 많이 받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안 믿죠. 안 믿으니까 더 화가 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도 큰 뉴스들이 많으니까 이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얘기가 되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잘 가려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형태로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대변인이 마구마구 거짓말을 하고, 또 저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이런 미국이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솔레이마니의 암살 자체는 미국과 이란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계속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그 해협을 통해서 아시아로 오일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란이 여기를 이제 딱 그 봉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뭐 항공기, 여객기 같은 경우도 그쪽 지역에는 많이 못 가니까 더 폐황을 해야지 되고, 그러면 시간도 또 오일값도 많이 들 테고 모든 나라에 다 연관이 되고, 중동이 안정되지 않으면 또 가솔린 값도 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란이 이번에 그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솔레이마니를 암살했다는 그 보복으로 그
이제 미사일 공격했을 때 그때에 했었던 말이요. 이게 이제 계속 그 대리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란 쪽에서 이라크로 그 쏘아서 이제 그것을 다 그 이제 파손시키고, 그러나 이란이 미군을 숨지게 할 수 있었다면 그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절을 했겠죠. 미국과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나라니까. 힘이 없는 나라는 늘 끝까지 어느 부분까지는 참고 참습니다. 참고 참다가 확 터지죠. 지금 이제 더 참아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그렇게 5인 추락시켰기 때문에 미국의 보복 공격인 줄 알고, 미국 전투기인 줄 알고, 그래서 참기는 참겠지만 이란의 혁명 수비대도 북한의 그 내부의 군 장성들, 나이 많이 든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서 고분고분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이번 이 우크라이나 여객기 바람이 잦아들고 나면은 그들의 강성 발언이 이란 내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란이 그 정도 하고 우리 다친 사람 없으니까 우리 대단히 해피하고 평화에 대해서 껴안을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제재를 확 어제 해버렸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보다 긴장이 조금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끝나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그 솔레이마니를 암살함으로 인해서 미국과 세계가 안전해졌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여러 가지로 봐야지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중동에서 이란과 이라크가 같은 페이지에 지금 딱 올랐었습니다. 미군 철군하라고 하고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미군 그 철군하는 거 준비하기 위해서 대표단 보내라고 이라크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미국은 힘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 아니잖아. 누구 내가 사람 보내더라도 뭐 어떻게 하면 뭐 우리가 잘 뭐 아이시스도 잡고 해야지 되니까 거기서 일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의논할 때지라고 지금 보내놨고요. 아무튼 중동에서 그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 아무리 철군 다 시키겠다 하지만 미국 군인이 나오고 나면은 힘이 빠지기 때문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지금 그 우라늄 농축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핵 능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시작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 일을 처리해야지 되는 것. 오바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라크 전쟁, 뭐 이란과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전임자에게 물려받았지 본인이 뭐 기획해서 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란 문제는 핵협상을 통해서 풀어보겠다고 뭐 유엔의 상임이사국들과 같이 해서 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바마가 한 것은 싫어하니까 이 핵협상을 미국만 유일하게 깨버림으로 인해서 이란과의 긴장이 지금 이렇게 강해진 것이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사실은 어찌 보면 부시 때 해놓은 일 때문에, 부시 대통령 때문에 본인들이 뒷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 때와 오바마 대통령 때가 다른 것은 뭔가 하면은 퓨 리서치사의 그 세계에서 어떤 그 미국의 지도자를 보는 시각 같은 것에 대한 조사 상당히 그 믿을 만한데, 이게 이제 세계 지금 중요한 국가요. 뭐 예를 들어 시진핑, 또 푸틴이라든가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독일의 앙겔라 머켈, 이런 사람과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의 뭐 5대 지도자 된다 해보면,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에게 32개국에서 조사를 해보면 미국의 현재 대통령을 믿는다, 그의 판단을,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믿는다 내지는 확신한다, 이런 답이 그 29%밖에 안 됩니다.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하는 사람이 69%거든요. 64%입니다. 이게 오바마 때와 완전히 반대이거든요. 오바마 때는 64%가 32개국에서 오바마가의 그 판단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그 친구가 없는 국가와 친구가 있는 국가, 사람과 똑같아서 그런 동맹이 있는 국가, 동맹이 없는 국가가 어려운 때 참 달라진다는 거죠.
며칠 전에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영국과 뭐 독일 이런 나라가 미국이 하는 걸 좀 도와줘야 된다. 이란 정책에 있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친구가 제대로 일을 할 때, 그리고 친구가 좀 나에게도 그런 일을 할 때 의논을 하고 극단적인 일을 할 때 알려주기라도 하고, 그리고 서로 좀 뭐 과자도 있으면 나눠 먹고, 뭐 고통도 같이 분담하고, 그래야지 고통을 같이 분담하지, 고통만 분담하라고 하고, 과자는 나 혼자 먹고, 뭐 좋은 일 있을 때 알려주지도 않고, 또 다른 친구, 나와 연관되는 친구를 그냥 확 박살을 내고 할 때도 전혀 뭐 상의도 하지 않고, 언질도 주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국가와 국가대로 똑같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이 이제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한 고립주의, 일방주의, 이것으로 치르는 대가다. 좋아하는 나라가 없고 미국 대통령을 좋아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없고 오로지 미국 내에서 40%에서 45%가 굉장히 그 지지를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미국이 세계의 지도 국가인지 자체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년 차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좀 미국을 좀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저러다가 좀 세월이 흘러가면 자제도 하고 그 인내심도 늘고 뭐 이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장대로만 가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다간 큰일 나겠네 하면서 우리가 다른 길을 살 길을 찾아야 되겠어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세계의 지도국인가? 세계의 지도국이라고 할 때는 그 지도자의 말이 이렇게 하지 하면 저쪽에서 좀 따라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또 다른 그 유럽의 그 매체도 많이 접하면서 요즘에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립의 대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 막 힘을 발휘하는 불링의 대가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쟁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보다도, 그렇게 인권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한 대통령보다도 미국의 군사력을 아직까지 같은 기간 동안에 덜 쓴 사람이다. 아이러니죠.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규 방송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본인들이 일으킨 일이 아니라 부시 대통령 때부터 이제 쭉 내려온 것을 지금 그 받아서 수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라리 중동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아시아 쪽으로 좀 집중력을 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뉴스를 하다 보면은. 오바마 때는 실제로 그 아시아 축 이런 말도 했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또 싹 오바마가 한 건 다 뒤집어야지 되니까 그렇기도 한데, 좀 그 점이 저는 좀 그 안타깝습니다. 이쪽에 아시아 쪽으로 더 신경을 쓰면 미국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너무 인기가 있어서요. 그 오하이오주에서 그 선거 유세할 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말이야, 이제 앞으로 이란에 군사력을 쓸 때는 의회에 뭐 승인을 받고 하래. 그게 뭐 말이 돼? 우리에게 와서 그 말을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그 의회의 얘기다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 하고 의회를 그 야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들을 지지하는 가짜 뉴스 매체에 가서 다 흘리고 말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군사력 발동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뭐 급할 때, 그런 때 뭐 시간도 없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러나 그만큼 극박한 위협이라는 것은 극박한 위협이었다는 게 확실하게 손에 쥐어지는 증거가 있을 때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지금까지였고요.
뭐 지금까지였던 것이 앞으로도 계속 돼야지 된다는 법은 없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이건 공화당 정부이건 장기적으로 어떠한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이라크 전도 사실은 살상 무기도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없었지만 의회 승인 받은 거잖아요. 오바마 그 당시에 초선 연방 상원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힐러리 클린턴도 찬성표를 던졌고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번에 그 솔레이마니 암살 같은 경우는 승인은 안 받더라도 승인했을 리가 없겠죠. 안 받더라도 컨설팅이라도 해야지 나중에 뒷말이 없을 텐데 아마 이게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의회가 그 대통령이 자잘한 그런 군사력 쓰는 것까지 다 승인할 필요는 없지만 큰 것은 이란은 또 만만치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컨설팅조차 하지 않고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것은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 의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9년 동안에 상원에서 들어본 그런 브리핑 가운데 최악이다. 솔레이마니를 왜 살해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해서 다른 뉴스들 다 가려졌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상원에 그 탄핵안을 보낼 것 같고요. 보내면은 상원에서 이제 선서를 하고 의원들이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제 주관을 하게 되는데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양측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의 주장을 하니까 증인이 중요한데 지금 증인이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공화당에서조차도 이거 증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수잔 콜린스 같은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에 증인이 출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나쁜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마리안느 윌리엄슨이라는 작가면서 좀 뭐 명상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또 그 귀담아 듣기도 했었던 그 후보가 지금 후보 선거 유세 중단한다고 발표를 해서 다음번에는 이제 6명이 토론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어쩌면 다음 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버니 샌더스를 공격할지도 모르겠어요. 버니 샌더스의 지지율이 만만치 않아서 이번 주에 그 폴리티코가 버니 샌더스가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을 위협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아이오와주 처음에 이제 코커스 예비선거 치러지는 그런 주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59%는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데 전날 바꾸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59% 마음 정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49% 아이오와주 유권자가 버니 샌더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후보가 많잖아요.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볼 때는 나이가 많은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두 번째인가요? 아무튼 후보가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많고 그런데 젊은 사람 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35살 미만 가운데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겠죠. 사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핏 부리저지 요 며칠 사이에 좀 지지율 내려갔고요.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렌도 그다지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4년 전보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더 강해진 듯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확장성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선거에서는. 지금 그를 강하게 지지한다. 난 죽어도 버니 샌더스야 하는 사람이 20% 정도는 되는데 이게 30% 뭐 40%까지 가면은 뭐 금상첨화고요. 그 정도는 30에서 40% 정도는 돼야지 조금 그 안전하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게 있었죠. 그 골든 글로브에서 그 예상했었지만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그 내용도 있었는데 내일 모레 월요일 새벽에 동부 시간에 맞춰서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5시인가 그렇거든요. 아카데미상 후보작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이제 헐리우드의 전문가들이에요. 뭐 버라이어티라든가 뭐 헐리우드 리포트 뭐 이런 잡지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배우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는데 송강호나 이정은이
그 배우 그 연기상 후보에 올라갈 것인가 이것도 좀 눈여겨볼 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작품상이 10개나 되잖아요. 아카데미가 몇 년 전부터 전에는 5편이었다가 그래서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도 그랬던가요? 이 뭐 10편 다 못 채우고 8편만 하고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품상 문제도 그렇고 연기상 문제도 그렇고 이게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미국적인 시각에서는 뭐 또 여자 감독이 없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그리고 저는 아직도 한인계 그 여배우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 아쿠아피나든가요? 예, 그 골든글로브에서 여우 주연상 받은. 그런데 이 아카데미상에서는 그렇게 상을 받을 확률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코미디 그 부분에서 상을 받았는데 영화지만요. 영화가 이제 여러 무슨 뭐 드라마, 뭐 코미디 부문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골든글로브가 그 카테고리를 잘못 정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아카데미상에서는 이 배우는 배우협회에서도 큰 점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상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후보에 오를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있어서 월요일이 되면은 그게 아주 그 큰 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 카드를 보낸 것, 그게 이제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한다. 김교관이 벌써 답 내놨잖아요. 한국에도 아주 그 기분 나쁜 얘기들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동안 시간 낭비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 아니라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